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평양시네마의 전영선입니다. 남한에선 좀처럼 접하기 힘든 북한 문화에 대해 알아보면서 남북이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오늘 첫 시간입니다. 평양시네마라고 했지만 영화, 문학 그리고 북한의 이제 브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북한 문화에 담겨진 속내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시간인데요. 여러 가지를 고민하다가 처음 만나는데 우리 차 한잔 하자는 얘기를 먼저 할 것 같아서요. 차 얘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. 북한에서 차를 얘기한다 그러면 북한에 무슨 차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. 북한에서 보통 차라고 하는 것은 건강음료였던 것이었죠. 예, 그래서 뭐 인삼차라든가 오미자차라든가 이런 건강음료로 마셨는데 혹시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 기억하시나요? 예, 그 드라마에 보면 이제 차가 나오는데 송이버섯 차를 마시는 장면이 잠깐 나옵니다. 그래서 차라고 하는 것은 건강식품으로 알려졌지 일반인들이 많이 기후식품으로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. 최근에는 본격적으로 이렇게 기호식품으로 차를 출시를 하고 있어서 첫 시간에 그걸 소개하고자 좀 준비를 했습니다. 강력 녹차라고 하는 건데요. 이 차는 사실은 꽤 많이 알려졌어요. 어떻게 알려졌냐면 2018년도에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쪽에서 선을 보였었던 차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북한에 차가 있구나라고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었던 이 기호식품입니다. 예전부터도 사실 차는 오랫동안 마셔왔었어요. 화랑들이 차를 마시고 뭐 유람을 했다라는 기록도 좀 남아 있기도 합니다. 그래서 차는 남방직으로 알려져 있지만 한반도에도 차와 인연이 오래되었다는 걸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. 차를 하려면 이제 세 가지가 있어야지 됩니다. 우선은 잎이 좋아야 됩니다. 차 잎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물이 좋아야 되거든요. 그래서 좋은 차는 항상 좋은 물과 그리고 또 좋은 그릇에 담아가지고 이 세 가지가 어울려져야지만 잘 어울릴 수 있는. 그래서 보통은 차는 차 문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. 기후 여건상 차를 재배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은 아니어가지고 차를 재배하기 시작한 역사는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. 위도 36도선을 대체로 한계선으로 보고 있는데요. 북쪽은 그 이쪽 지역이기 때문에 차를 한동안 재배할 수 없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. 그러나 한 25년 정도의 시험 끝에 드디어 영하에서도 자랄 수 있는 차나무를 재배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. 저 출발했던 게 언제였냐면 1982년이었습니다. 그때 이제 중국 산동성을 방문했었던 김일성 주석이 산동성에서도 차가 재배되는구나 생각해 보니까 산동성하고 위도가 비슷한 황해도 쪽에서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인민들에게도 차를 좀 맛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부터 차남을 재배하기를 시작을 했었는데요. 그래서 82년부터 차를 재배하기 시작을 했었는데 첫 재배 성공한 것은 2008년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. 강령직의 난이 녹차 브랜드 이름을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 김일성 주석이 인민들에게 차를 마실 수 있도록 했고 그 고민 끝에 차를 마시게 돼서 참 고마운 은정이 떠오른다라고 해서 이 브랜드로 은정차라고 이야기를 명명을 했습니다. 이 차나무 재배가 성공한 다음에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은정차 생산과 봉사를 잘하자라고 하는 지시를 좀 내렸었고요. 이때부터 시작해서 차를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차 문화 자체를 본격적으로 개발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. 최근에도 보면 이 차와 관련된 산업들을 굉장히 많이 좀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. 예전하고 좀 다르게 김정은 체제에서는 인민 소비품과 관련되어진 이런 사업 쪽에 꽤 많이 관심을 두고 있고요. 그 중에 하나가 차 문화 산업입니다.
표면적으로는 이제 뭐 최고 지도자의 어떤 은정이 어린 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이 경제적으로 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북한이 이제 자력갱생이라고 하는 구호를 내세우면서 북한의 기술력하고 북한의 생산력으로 만들 수 있는 상품들을 개발하고 있는데요. 그 여러 범주 중에 하나가 바로 차문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이런 최고 지도자의 이름과 그다음에 교실을 곁들여서 인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봉사 지점도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. 사실 이런 것은 문화적으로 보면 좀 클리셰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. 클리셰라고 하는 것은 늘 좀 어떻게 보면 관습적으로 이런 모든 상품이라든가 모든 인민들이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은 다 최고 지도자의 어떤 관심이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상투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차는 여러 가지 면에서 건강에 꽤 많이 이로운 점이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우리 신체에 필요한 수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영양소를 보충해 주기도 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해 주기도 합니다. 저기도 보면 이제 사통에 보면 건강 효능이 몇 가지가 있는데 조금 소개해 드리자면 머리를 맑게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더위를 막는 효능도 있고요. 정말로 좀 재밌는 것은 방사능에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차를 생산하게 됨으로써 김정은 시대도 얘기하고 있는 황금산, 황금회, 황금벌이라고 하는 기존의 산지를 조금 더 경제적으로 가꾸자라고 하는 구호에도 이 차나무 재배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. 그것은 뭐냐면 산에서 뭔가 생산될 수 있는 자원을 좀 개발하자. 그래서 뭐 들쭉이라든가 아니면 뭐 찔광이라든가 각종 산 열매들을 이렇게 식품으로 개발하는 이런 작목들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.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차나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적극적으로 차를 생산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도 혜택이 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매우 이제 효용성이 높은 국토 이용이 되겠죠. 사실 뭐 그렇게 은정차 재배원이라고 하는 게 면적은 넓지 않지만은 그래도 계속 면적을 좀 넓혀가고 있습니다. 2008년도에 처음으로 이 은정차가 나왔을 때는 100kg 정도 매우 생산량이 좀 적었었는데요. 점차 그 재배 면적을 많이 늘려가고 있고요. 지금은 일정 정도 이렇게 무역회사에서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공급할 정도로 양이 많아졌습니다. 북한에서 차를 어디서 먹을까요? 차를 마실 수 있는 것은 차집입니다. 우리는 찻집이라고 하는데 사이시옷을 쓰지 않아요. 찻집은 글자 그대로 차를 판매하는 곳입니다. 사실 북한에서 이렇게 좀 찻집으로 유명한 곳은 별무리 찻집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별무리 찻집은 찻집은 아니고 카페입니다. 디저트와 다양한 커피를 맛볼 수 있는 정통 유럽식 카페이고요. 차를 전문으로 하는 곳은 찻집인데 이 은정차가 상품으로 개발이 되면서 여러 곳에 은정 찻집이 생겼습니다. 대표적인 것이 이제 창정거리에 있는 은정 찻집인데요. 이 은정 찻집은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다녀갔던 곳으로서도 널리 알려진 곳입니다. 은정 찻집에는 녹차도 있고 홍차도 있고요. 철관음차도 있고 그다음에 메밀차, 강냉이 수염차도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. 그래서 지금 보면 북한도 이렇게 이제는 기호식품으로서 차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고 여러 형태의 종류와 차들이 개발되어서 하나의 이제 문화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. 네, 오늘은 첫 시간인데요. 이렇게 차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. 다음에 이제 남북 주민이 서로 좀 만난다면 차도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평양 시네마의 전영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